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1년 동안 국어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오리엔테이션 했었고요. 그리고 독서 시간 줌으로 가졌었죠. 물론 9반은 저번 주에 1시간밖에 들지 않아서 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교과서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얼른 교과서를 꺼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주시냐면요.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게 될 단원명은요. 바로 문학과 소통입니다. 여러분, 문학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단원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대단원명을 보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요 친구는 이제 시인으로 보이는, 작가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커피를 마시면서 여유 있게 독서를 즐기고 계시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친구들 각각 노트를 들고 있고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두 친구는 학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서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죠. 네, 문학과 소통이라는 대단원명과 잘 어울리는 그림들이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단원에서는요, 두 가지의 문학 작품을 배울 겁니다. 자, 적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꽃이라는 김춘수 작가의 시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양기자 작가의 소설을 배울 거예요. 즉, 시 하나, 소설 하나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단원의 길잡이가 나와 있죠. 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학습 목표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지금 형광펜으로 밑줄을 쳤습니다. 자,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네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으로 궁금한 게 심미적 체험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문학을 읽고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선생님이랑 함께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으며 그 내용과 표현을 두고 아름답다, 추하다, 비장하다, 조화롭다, 우스꽝스럽다 등과 같이 느끼거나 생각합니다. 이를 독자의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여러분 심미적 체험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소설을 읽는다거나 시를 읽는다거나 하면은요, 여러분 읽으면서 이 문장 너무 좋다. 혹은 이 부분 너무 슬프다. 혹은 이 부분 너무 웃기다. 혹은 주인공을 보면서 얘 왜 이렇게 찌질해. 이런 식의 여러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이런 느낌을 가지는 게 바로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면 요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인데요. 그래서 보통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만 하지는 않아요. 아주 다양한 생각을 하죠. 이 다양한 생각들이 모두 심미적 체험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세요. 문학작품을 읽으며 우리는 작가나 작품 속 등장인물과 무언의 대화를 합니다. 자, 우리는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작가, 그 작품을 쓴 작가나 혹은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문학작품을 통한 문학작품 감상을 통한 소통의 예인 거죠. 아까 학습 목표에서 도대체 문학을 읽으면서 어떻게 소통을 한다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문학작품 감상을 통한 소통의 첫 번째입니다. 작가랑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품을 읽은 뒤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소통의 두 번째인 거죠. 문학작품을 다 읽은 뒤에 이제 친구들과 너는 어떻게 생각했어? 뭐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문학작품을 좀 더 잘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읽고 나 혼자 생각하면 내 생각만 계속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같은 문학작품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학을 읽으면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단원에서는 시와 소설을 감상한 뒤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 활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단원에서는 시 하나와 소설 하나 배운다고 했었죠. 시는 김춘수 작가의 꽃이고요. 소설은 양기자 작가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이제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소통 활동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인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이를 통해 문학작품을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능력을 길러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이제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요, 이 친구는 작가인가 봐요. 독자들이 내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고요. 이 친구는 책을 읽으면서 이 표현 너무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심미적 체험인 거죠. 이런 게 바로. 그리고 이 친구 두 명은 나는 이 부분이 좋았는데 너는 어땠어? 라고 하면서 문학작품을 읽고 소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1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단원 한눈에 보기 나와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어떤 작품들을 배우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가 쭉 적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작품을 감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원은 문학과 소통이라는 단원이기 때문에 시를 읽은 뒤에 감상을 친구들과 나눠보기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꽃을 모방해서 모방시 짓기 활동도 함께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꽃을 다 배우고 나서는요. 소단원 2,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소설 작품이에요. 일단 먼저 감상을 해야겠죠.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과 가상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아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여 짧은 글 쓰기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따로 진행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옆에 자기 점검하기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문학작품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감상해 본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시나 소설 작품 읽으면서 내 삶이랑 내 인생이랑 혹시 이거 좀 내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문학작품이 어려우면 여러분 사실 노래도 시잖아요. 그쵸? 노래도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운율이 있고 리듬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노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 막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러면 노래방 가서 이별 노래 막 부르고 막 이랬었거든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놀면 뭐하니라는 그 예능 프로 요즘에 혹시 아세요? 놀면 뭐하니라는 이제 예능 프로를 보는데 거기서 영지라고 그 고등 래퍼 나왔던 친구가 나오거든요. 20살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 학창 시절에 짝사랑했던 친구한테 맨날 고백을 하고 차이면은 돌아오는 길에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를 들으면서 왔대요. 그러니까 너는 차였지만 충분히 예쁘다.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 위로하고 합리화하면서 왔다고 해요. 이런 게 다 문학작품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서 감상해보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문학작품을 읽고 그 느낌이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본 적이 있나요?
뭐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못하셨어도 우리가 꽃이랑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 배우면서 함께 친구들이랑 얘기 나눠볼 생각이에요. 뭐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문학작품 중에 뭐 드라마도 들어가 있겠죠. 희곡이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가 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보고 나면 다음날에 친구들이랑 야, 너 그거 봤어? 뭐 예를 들면 펜트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야, 너 어제 펜트하우스 봤냐? 뭐 이러면서, 야, 그 부분 진짜 대박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작품 2개를 배우면서 소통을 하는 법, 그리고 심리적 체험을 이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14페이지로 이제 넘어가 주세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꽃이라는 시예요, 여러분. 김춘수 작가의 꽃이라는 시. 우리 제일 처음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밑에 학습 목표 한번 보십시다. 자, 2개의 학습 목표가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보세요. 문학은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대단원 이름 문학과 소통이었고요. 우리 방금 12페이지를 통해서 이 단원에서는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읽고 소통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2번째 학습 목표 보세요. 자신의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모방시를 지을 수 있다. 일단 여러분 꽃이라는 시를 배우고 나서요. 그 꽃의 형식을 그대로 따오고 내용만 바꾸는 모방시를 한번 지어볼 예정입니다. 자, 밑에 쏟아는 열기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꽃 배우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를 통해서 제출하게 될 과제 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읽은 시 가운데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떠올려보고 그 시가 어떤 점에서 좋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 오늘 구글 클래스 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던 시 뭐 몇 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일단 영혼까지 끌어모아 보세요. 읽은 시를 쭉 떠올려 보고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시가 무엇인지 그 시의 제목과 작가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가 왜 좋은지 이유를 댓글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친구들은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한번 예시로 볼까요? 자, 보세요. 난 정영정 시인이 쓴 나무들의 목욕을 좋아해. 나무들이 봄에 꽃을 피우는 것을 샤워하고 있다고 표현한 점이 인상적이었어. 특히 활짝 핀 꽃을 거품에 비유한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참신해서 좋았어. 자, 여러분 이 친구는요. 표현. 그 시에 나오는 표현들에 집중을 해서 내가 왜 이 시를 좋아하는지를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나는 황인숙 시인의 모진 소리가 좋았어. 누군가에게 모진 소리를 할 뻔한 상황에서 이 시가 생각나서 조심한 적이 많거든. 이 친구는요, 시를 읽고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이제 조심하게 된 이유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좋아하는지 댓글에 이유와 함께 달아주시면 오늘 출석 인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거예요. 꽃을 보는 법이라는 되게 심오한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이 지고 나면 그뿐인 시절이 있었다. 꽃이 시들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던 시절. 나는 그렇게 무례했다. 모란이 지고 나서 꽃진 자리를 보다가 알았다. 꽃잎이 떨어진 자리에 5개의 씨앗이 솟아오르더니 왕관 모양이 되었다. 화중왕이란 말은 꽃잎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모란 꽃은 그렇게 지고 난 다음까지가 꽃이었다. 백합이 지고 나서 보았다. 나팔 모양의 꽃잎이 지고 수술도 말라 떨어지고 나서 암술 하나가 길게 뻗어 달려있다. 꽃가루가 시방에 도달할 때까지 암술 혼자서 긴긴 날을 매달려 꽃의 생을 살고 있었다.
꽃은 그러니까 진 다음까지가 꽃이다. 꽃은 모양과 빛깔과 향기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랑이 그러하지 않다면 어찌 사람과 사랑을 꽃이라 하랴. 생도 사랑도 지고 난 다음까지가 꽃이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선생님은 좀 심적으로 힘들거나 지칠 때 이 시를 가끔씩 좀 읽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를 굉장히 예뻐하고 꽃이 지고 나면 무심코 버리잖아요. 근데 지고 난 다음에도 꽃이라고. 근데 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아무리 힘들고 지쳐고 지어도, 그러니까 인생이 지나가도 그 다음도 꽃이다 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선생님은 이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오늘 영상 다 보고 나서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춘수 작가의 꽃이라는 작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